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희주의 현장 목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 경상북도가 발표를 했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조 원 정도의 큰 금액을 이 특별 경영 자금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정책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이것은 경상북도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힘내라고 자금난 경영난 해소하라고 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로 일정 규모의 특별경영 자금 지원해 주는 것, 긴급 지원해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도민들 박수 많이 보냈죠. 예, 도의원을 했던 저도 참 경상북도 잘한다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규모상 또 그리고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 경상북도 역사상 이런 전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잘한다라고 박수를 보냈는데 한꺼풀 이렇게 덜쳐봤더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좀 격한 표현을 써보자면 이 정책은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수혜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또 한 번 아픔을 겪게 했던, 눈물을 또 한 번 짜낸 그런 엉터리 행정이었다라고 저는 감히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 뒤에는요, 이 사업을 주도했던 공직자 또 신용보증재단의 관계자분들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했다. 또 그리고 자신들의 업무 편의주의, 여기에다 한 건 해야 되겠다는 전시행정이 맞물려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야 되겠다.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마음이 무거워서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 소리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히 보면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또 눌러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제가 아무리 현장에 이 정책들이 잘못돼 가는 걸 지적하고 바로 잡아줘도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지 않으면 이것이 메아리로 전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황희주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많은 이런 부분들을 황희주에게 맞다 싶으면 전파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구독 눌러주셔야 되고 알람 기능, 그 옆에 종 있죠? 구독 옆에 본 종, 그거 눌러주셔야 제가 유튜브에 자료를 올리면 띵동 소리가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 황희주가 오늘 방송하는구나 이렇게 아시고 보시고 제 얘기가 맞으면 전파해 주시는 그런 기능이 그 구독과 알람 기능이다. 여러분들 눌러주실 거죠? 네.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자, 지금부터는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짜내는 경상북도의 전시행정이 무엇인지, 그 실태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했던 첫날인 4월 2일 아침, 농협중앙회 울진군 지부의 모습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이 농협 앞에 줄을 쫙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린 이 경상북도의 1조 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이 기대는 잠시였어요. 왜 그러냐? 농협이 하루 80명까지만 신청서를 받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 발길을 돌려서 집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니 81번부터 이쪽 뒤쪽에서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모습은 어떠냐? 더 진풍경이 연출된 거죠. 왜 그러냐? 경상북도가 이 1조 원을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어제 81번 이후로 계셨던 분들은 새벽부터 쫓아 나오신 겁니다. 제일 빨리 나오신 분들이 몇 시에 오셨냐? 5시 반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협중앙회 울진군 지부는 어제와 똑같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력으로 어제 밤 10시까지 일을 해봤는데 80명밖에 더 안 된다. 오늘 또 80명까지 번호표 쫙 나눠주고 나머지 분들은 가시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중에 울진군에서 80등 안에 못 들어가니까 어디로 가셨느냐? 포항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왜? 포항에는 은행들이 많거든요.
자, 경상북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업무를 도와주는 금융권이 몇 개라 그랬죠? 7개 은행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울진에는 농협중앙회와 국민은행이 있는데 국민은행은 이 사업에 늦게 참여를 했어요. 2일, 3일 날 참여하지 않고 제일 마지막 날 하루에만 참여를 했어요. 사실상 울진도 그러면 농협중앙회 하나밖에 없죠. 영덕, 영양, 봉화 이런 군 단위 지역, 대부분의 군 단위 지역은 농협중앙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1금융이. 그러니 80등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80등 안에 못 들어간 분들은 이제 어디로? 포항으로. 포항에 가면은 은행들이 많잖아요. 지점이 많잖아요. 포항 가서 영덕 분들도 포항 가서 결국은 신청을 했다라는 이 모습. 울진 분들이, 영덕 분들이 포항까지 나가는 그 시간, 경비. 과연 이게 경상북도의 정책이 바람직하냐? 이분들에 대한 고민과 배려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 원인은 뭐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런 현상의 연출은 이 사업 주체인 경상북도와 경북신용보존재단의 졸속 행정 때문인 거예요. 적어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23개 시군별로 소상공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 이 업무를 접수받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은행들의 점포 수가 지역별로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그 영업점 직원들의 수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선착순으로 받다 보니까 은행 수가 적은, 직원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 군 단위 소상공인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여러분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불공정한 거죠. 네, 경상북도의 이 전시행정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눈에 또 한 번 눈물을 짜내게 한 거다. 저는 감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시군별로 안분을 해줬다면 그나마 이런 현상은 줄였을 것이다. 공정성은 조금 나아졌을 것이다. 그런데 도와 신보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고 제가 취재에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럼 도대체 문제가 뭐냐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살펴보는 첫 번째 문제는 지역 안배 없이 선착순으로 했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경북 신보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 수는 전부 얼마냐? 18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지역으로 몇 군데 따져봤더니 울진이 한 4천 명쯤 되고요. 영주가 9천 명쯤 되고요. 포항은 4만 명. 울진보다 10배쯤 많아요. 10배쯤. 인구도 울진이 5만인데 포항은 53만이니까 10배쯤 많아요. 그런데 신청 서류를 이 지역 안배 없이 선착순으로 받았다. 이게 말썽이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지역 주민들은 새벽 5시 반부터 나와서 줄서기 하는 그런 진풍경을 연출하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요즘 중앙정부, 강력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뭘 하고 있죠?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착순 하니까 어떻게 돼? 새벽부터 수시간 문 열 때까지 9시까지 문 열 때까지 줄서 모여 계셔야 돼. 이거 사회적 거리 두기 이 정책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경상북도가 만들었다는 거지. 신용보존재단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러니 경상북도와 경북신보가 요걸 얻어먹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총액 대비해가지고 소상공인 수를 지역별로 나누든지 어떻든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정책에 참여하는 업체는 총 7개 업체,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동원의 이 7개 은행의 영업점이 총 몇 개냐? 250개 있더라고요. 250개. 그런데 농협중앙회를 빼놓고 대부분의 은행은 시단위에 있어요. 군단위는 대구에 근접해 있거나 아니면 뭐 그나마 군단위 규모가 큰 데는 은행이 한 곳 정도, 한두 군데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군단위는 농협중앙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군단위에 계신 소상공인들은 선착순이니까 늦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해당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단위에 계신 소상공인들보다. 자, 영덕 인구가요 43,000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중앙에 하나밖에 없어요. 영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영주는 인구 10만 5천이에요. 영덕보다 한 2.5배밖에 안 많아요. 그런데 은행은 몇 개 있느냐? 8개 있어요. 인구가 2.5배밖에 안 되면 영업점도 2.5배 많아야 되겠죠. 3개 정도, 3배, 그죠? 2.5배 뭐 나눌 수 있으면 3배 정도 더 준다 해도. 그런데 영주 같은 경우는 영덕보다 5개가 더 많잖아요. 그 영주 시민들이 훨씬 더 접근하기 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포항 같은 경우는 인구 53만 포항 같은 경우 출장소는 100개요. 지점만 따지면 37개가 있다고 해요. 자, 울진 인구 얼마나 그랬죠? 5만. 울진에 뭐 국민은행이 하나 더 있긴 해요. 왜? 원자력 때문에. 근데 이번에 국민은행은 마지막 날 하루만 참여했어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인구 5만의 울진은 농협중앙에 하나밖에 없어요. 인구 53만 포항에 몇 개라고요? 37개. 37배 차이 나요. 정상적이라면 10배 차이 나겠죠. 인구가 10배 더 많으니. 그리고 소상공인 수도 우리가 울진이 4천, 포항이 4만이니까 10배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점포 수는, 은행의 지점 수는 몇 개다? 37배 차이 난다니까. 이러니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 영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주하고 인구 2.5배 차이 나는데 점포 수는 영주가 5개 더 많죠. 인구 대비. 포항은 24개나 더 많고요. 결국은 영덕 국민들이나 울진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군단이 모든 지역이 대동소이한 거예요. 이건 참 너무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자, 은행별, 그 다음에는 은행별 업무 시작일도 제각각이었어요. 제각각. 자,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대출 업무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4월 2일이에요. 그런데 경상북도와 이 은행들 간의 업무 협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참여업체가 들쭉날쭉해진 거예요. 자, 울진만 예를 들어보면 농협중앙회는 2일날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국민은행은 2일날, 3일날 참여하지 못했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 6일 참여를 했는데 6일 하루 만에 1조 원이 다 소진되었다. 이런 문자가 날아온 겁니다. 그러면 저도 현장에 있어 봤습니다만 울진 국민들은 경상북도가 보내온 문자만 받아보고 국민은행도 하는구나라고 전화를 해봤는데 국민은행은 경상북도와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현재 이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니 국민은행은 안 한 줄 알고 농협만 찾아온 거예요. 농협에만 사람이 바글바글 몰렸다는 거죠. 참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더 저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기초지자체가 그러면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봤어야죠. 그리고 안 하고 있다가 업무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도에다가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건의도 하고 시정 요구를 했었어야죠. 근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근데 이러한 사정을 경상북도와 경북신보가 알고 있었느냐?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직원들 업무도 몰라. 전화 받지도 않아요. 6일날 오후 7시 드디어 경상북도에 문자가 따르릉 온 겁니다. 1조 원 다 소진되었다. 내일부터 지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바로 해당 부서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 통화가 안 됩니다. 직원들 다 퇴근했기 때문에. 당직실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당직실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메모 남겨달라. 내 소속이 어디고 내가 누구고 내 전화번호가 어떻게 된다. 그 다음 날 7일날 도에서 전화가 왔느냐? 전혀 안 왔습니다. 어쨌든 7일날 오후에 경상북도에 10통 넘게 전화를 했는데 안 됐고 8일날 역시 안 됐어요. 그런데 경북신용보정재단에 운 좋게 10통 넘게 하다 보니 딱 한 군데 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 신청했는지 잘 모른다. 도내 7개 금융기관은 점포수 잘 모른다. 어느 부서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 높은 분들은 회의 중이다. 이런 답변만 반복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짧은 시간 우리가 업무가 폭주했잖아요. 짧은 시간 많은 분들이 1조 원 돈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 지원이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평상시 경북신보에서 이 대출 업무 소요기간이 한 달 내외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짧은 기간 동안 신청 건수가 무려 몇 건? 4,000건이나 들어왔대요.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물론 경상북도는 빨리빨리 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만만치가 않아요. 저뿐만 아니라 금융권에 있는 관계자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상시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는 더 걸리면 더 걸렸지 줄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요, 주민들 반응들은 이래요. 군의회나 단체장들이 좀 나서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심했어요. 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것은 군 단위들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이 선출직들이 나서줘야 되는데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었던 것은 매 한 가지였어요. 일부 주민들은요, 좀 격앙된 표현도 했었어요. 경상북도가 차분한 준비 없이 인기성 정책만 내놓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제때 참여하지 않아서 결국은 누가 잘못이 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늦게 참여를 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농협중앙회 한꺼번에 이게 모이기 해서 더 어려움을 겪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벽부터 이렇게 줄서기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격앙된 얘기들이 엄청 많았다는 것을 제가 대신 전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뭐 지키지 않으면 뭐 확진자는 지키지 않으면 벌금도 물겠다 하면서 결국은 관계 당국이 주민들 선착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도리 한 곳에 몰아넣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있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방송을 보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께 주문을 합니다. 억울한 일,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받게 되면 황의조의 현장 목소리로 제보해 주세요. 저희가 언제든 어디든 달려가서 여러분들의 작은 목소리도 어떻게 크게 듣겠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